공기업 과장, 은퇴 후 1년 만에 통장 잔고, 영원 대체 얼마가 필요했던 걸까? 나는 공기업에서 30년을 일했어. 성실하게 묵묵히. 정년까지 다 채웠고, 나름 괜찮은 퇴직금도 받았지. 그런데 은퇴 1년이 지나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없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한 공기업 출신 60대 과장의 말입니다. 누가 봐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고 별 탈 없이 은퇴까지 마쳤죠. 하지만 은퇴 이후 1년도 안 돼서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단지 돈을 덜 모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나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은퇴 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은퇴 자금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준비의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 공기업 과장님의 사례를 시작으로 은퇴 준비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도대체 은퇴 자금은 얼마가 필요한 건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사례 1. 나는 집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62세 공기업 출신 은퇴 1년 차. 이 과장님은 퇴직금 약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수도권에 25년째 거주 중인 아파트도 한 채 있었습니다. 대출도 거의 없었어요. 퇴직 후엔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고 평일엔 친구들과 골프를 치거나 문화센터를 들락날락했습니다. 문제는 지출이었습니다. 월 생활비가 400만 원 가까이 나갔고 여행이나 각종 소비를 더하면 한 달에 50만 600만 원이 훌쩍 넘는 달도 많았죠.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아직 2년이 남았고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통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1년 만에 퇴직금은 대부분 바닥이 났고 이러다 정말 늦겠다 싶어서 결국 경비일을 알아보기 시작하셨답니다. 사례 2. 난 은퇴 후 농촌으로 내려갔지. 그런데 현실은 다르더라고. 60세 도시 공무원 출신 귀촌 6개월 차. 이분은 정년퇴직 후 충북 괴산의 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마당 있는 작은 집에 살며 텃밭도 일구고 자연인처럼 살겠다는 꿈을 꾸었죠. 하지만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생각보다 전기료, 수도료, 차량 유지비, 병원비 등 기본 고정 지출이 많았고 이웃과 어울리며 드는 경조사비, 각종 유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시에서 받던 월급에 익숙해졌던 몸과 마음이 갑작스레 현금 유입이 없는 상황에 적응을 못하더랍니다. 결국 서울에 사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요청하게 됐고 귀촌은 포기 직전입니다. 사례 3. 퇴직 후에도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58세 대기업 계약직 퇴직 1인 유튜버로 제2의 삶 시작. 반면 이분은 퇴직 직후부터 소득 끊기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문 분야 건축 설계를 살려 블로그와 유튜브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수익이 거의 없었지만 꾸준히 1년을 하다 보니 월 3,050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월 100만 원 이상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본인은 이게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준다고 말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매달 조금이라도 통장에 찍히는 돈이 준 안정감이 정말 컸다고요. 그렇다면 은퇴자금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이 질문, 사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지출 구조와 은퇴 후 생활 패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가이드는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다음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부 기준 월 최소 생활비 약 200만 원, 250만 원 기초 생계형. 문화여가 포함한 중간 수준 약 300만, 400만 원. 여행, 취미 등 포함한 여유 있는 생활 500만 원 이상. 이걸 기준으로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월세 수입 등을 종합해보면 아래의 계산이 나옵니다. 예시 월 300만 원 필요할 경우 연간 3,600만 원. 30년 기준 약 1억 8천만 원 필요, 물가상승률 제외, 기타 비상지출 미포함.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으로 2억 3억 들고 있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면 마음은 늘 불안하고 지출은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은퇴 후 현금 흐름형 자산이 있는지가 진짜 핵심입니다. 결국 은퇴 자금의 진짜 정답은 고정 지출을 줄여라. 작은 집, 자동차 줄이기, 불필요한 구독 해지만 해도 월 50만 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은퇴 후 수입을 만들어라.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농산물 판매 등 소규모라도 월 3,050만 원 수입이 있으면 은퇴 스트레스는 확 줄어듭니다. 자녀 지원은 최소화하라.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돈 쓰는 구조면 자산은 빠르게 고갈됩니다. 자녀와 대화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정년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인생 이막의 시작입니다. 얼마를 모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흘러가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도 삶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를 숫자가 아닌 삶의 이야기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공기업 과장. 은퇴 후 1년 만에 통장 잔고, 영원 도대체 은퇴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은퇴 자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얼마를 모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집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절반의 정답만 담고 있습니다. 은퇴 자산의 절대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지출 구조와 현금 흐름의 지속성, 그리고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은퇴 후 자금 소진의 위험성과 함께 현실적인 자산관리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1. 퇴직금 2억 5천, 1년 만에 소진한 공기업 과장. 공기업 과장으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어 씨는 퇴직 당시에 약 2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수도권의 자가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어 겉보기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됐습니다. 부부 여행, 여가 활동, 각종 경조사비, 자녀 지원 등으로 월 평균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고 정작 국민연금은 아직 수령 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현금 자산은 바닥났고 결국 어 씨는 경비직 일자리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고정적인 수입 없이 퇴직금만으로는 은퇴 자산이 쉽게 고갈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사례 2. 귀촌 후 오히려 생활비 부담이 커진 60세 퇴직 공무원. 정년퇴직 후 귀촌을 선택한 B씨 부부는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꾸며 충청북도의 농촌으로 이주했습니다. 초기에는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전기 가스 차량 유지비, 병원 왕래, 지역 경조사비 등의 고정비가 도시와 큰 차이가 없었고 일거리 부족으로 소득도 거의 없었습니다. B씨는 시골로 오면 돈이 덜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오히려 더 불안정하다고 말합니다. 귀촌도 철저한 재무 계획과 장기적 소득 계획이 병행되지 않으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은퇴 전부터 수입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전직 대기업 퇴직자. 반면 58세에 대기업 계약직을 마친 C씨는 은퇴 전부터 블로그와 유튜브를 활용해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수익화 준비를 해왔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월 30만 100만 원까지 콘텐츠 수익이 발생했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을 보존하며 안정적으로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소득의 규모보다는 존재 자체가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본 은퇴 자산의 핵심. 1. 단순한 자산 총액보다 현금 흐름 확보가 중요하다.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매월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면 지출은 불안정하게 확대되며 자산 고갈 위험이 큽니다. 은퇴 전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월세, 소액사업 등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월 평균 생활비 추정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기본 생계형 월 20만 250만 원. 중간 수준의 여유 생활 월 30만 400만 원. 취미 및 여행 포함한 여유 있는 생활 월 500만 원 이상. 즉, 연 3,6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최소 1억 8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자산이 필요하고 이마저도 물가 상승률과 의료비 증가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지출 구조를 미리 조정해야 한다. 불필요한 고정 지출, 과도한 자동차 유지비, 고급 소비 습관은 은퇴 후 파산을 부르는 주요 요인입니다. 은퇴 전부터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주거비 절감 및 경조사비 조정 등 현실적인 생활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자금은 숫자가 아니라 전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보다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내 지출 구조는 얼마나 효율적인가? 은퇴 이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가?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소득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준비, 지출 구조의 점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활동의 확보.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마련될 때 비로소 우리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